깊은 밤 병실은 정막에 잠겨 있었고 들려오는 건 심장 박동기와 간헐적인 기침 소리뿐이었습니다. 72세의 김영수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자리에 누워있는 낯선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건만 어디선가 본 듯한 묘한 익숙함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희미한 불빛 속에서 노인의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거칠게 남은 오래된 흉터. 영순의 눈이 크게 흔들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흉터. 아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지? 손끝이 떨려오고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가슴 속에서 수십 년 동안 묻어둔 기억이 무너져 내리듯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병실에서 잃어버린 세월을 건너온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아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수는 가방끈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원을 권했지만 그녀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60이 넘어 처음 받아보는 입원 통지서. 영수는 종이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는 화분들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누가 물을 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가 먼저 반겼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는 이미 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잿빛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긴 여인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영순보다 몇 살 위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순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자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박상희입니다. 김영순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간단한 인사를 마치고 영수는 문 쪽 침대에 짐을 정리했습니다. 가져온 것이라고는 세면도구와 갈아입을 옷, 그리고 오래된 수첩 하나뿐이었습니다. 상희는 다시 책에 집중했고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 며칠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간호사가 들어와 두 사람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체온과 혈압을 재고 내일 검사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처음 입원이세요? 상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은요? 저도 오랜만이네요. 젊을 때 한 번 있었는데. 영수는 상희의 옆모습을 슬쩍 훔쳐봤습니다. 가지런히 정돈된 머리, 깔끔하게 접힌 이불, 침대 옆에 가지런히 놓인 물컵과 책, 모든 것이 단정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온 사람의 습관이 느껴졌습니다.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영순이 물었을 때 상희는 잠시 책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래전부터요. 영순 씨도 그러시죠?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느낌이요. 같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상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영순도 따라서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지만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병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서는 가끔 간호사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영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공간에서의 첫날,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잠 안 와요? 어둠 속에서 상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좀 그렇네요. 저도요. 집이 그리워서 그런가 봐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각자의 빈집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검사도 받고 시간이 금방 갈 거예요. 상희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영수는 고마웠습니다. 혼자였다면 더 불안했을 텐데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럼 잘 자요, 상희 씨. 네, 영순 씨도 푹 쉬세요.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상이라는 이름이 어딘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꿈과 현실 사이를 오가며 영수는 까마득한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득한 과거, 어린 시절의 어떤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느낌만이 남았습니다. 사흘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검사를 받으러 가고 오후에는 병원 안작은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상희는 말수가 적었지만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영순이 밤에 잠을 설치면 조용히 물을 가져다 주었고 검사가 끝나 돌아오면 베개를 다시 고쳐 놓아 주었습니다. 영순 씨는 어떻게 혼자 사시게 됐어요? 정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남에게 말하는 일은 오랫동안 없었으니까요. 젊을 때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는 없었고요. 아, 그러셨구나. 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배려가 영순에게는 고마웠습니다. 상혜 씨는요? 저는 처음부터 혼자였어요. 결혼도 안 했고. 가족은요? 상희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영수는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죄송해요. 괜한 말을 했네요. 아니에요. 오래된 일이라서. 상희가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 가족과 떨어져서 살게 됐어요. 그 뒤로는 계속 혼자였죠. 영순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 떨어졌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영수는 상희가 손을 씻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소매를 걷어올린 상희의 왼쪽 손목에 흐릿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길고 가늘었습니다. 마치 어릴 때 다친 상처가 세월과 함께 흐려진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 흉터가 이상하게 눈에 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희는 순간 당황한 듯 소매를 내렸습니다. 어릴 때 다쳤어요. 기억도 잘 안 나요. 언제쯤이요? 아주 어릴 때니까. 7살쯤? 영순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7살이라는 나이가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기억의 조각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물에서 다쳤나요? 영순의 질문에 상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냥 흉터 모양이 그런 것 같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수는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간절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상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물난리 때였어요. 집이 떠내려가면서 영순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물난리.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까마득한 기억 속에서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흙탕물과 울음소리, 그리고 작은 손을 놓쳐버린 순간의 기억이었습니다. 상혜 씨,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을 때 상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영수는 상희의 눈에서 낯익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어린 시절 잃어버린 누군가의 눈빛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씩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홍수가 나던 그날, 동생의 작은 손을 놓쳐버린 순간의 기억. 그 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온 죄책감과 그리움.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습니다. 영순 씨. 상희가 재빨리 영순을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영수는 상희의 손길에서 또 다른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붙들어 주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요. 상희의 부축을 받으며 영수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상희는 물을 가져다 주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런 상희를 보며 영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상희가 그때 잃어버린 동생이라면?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단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에게 끌리는 것뿐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욕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상이라는 이름 왼쪽 손목의 흉터, 어린 시절 물난리로 가족과 헤어진 기억, 모든 것이 너무도 일치했습니다. 밤이 되어도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상희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이 의혹을 그냥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설사 그것이 착각이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내일 아침 상희에게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자신의 과거도 털어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답답한 마음을 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상희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상희의 잠든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내내 품었던 의욕이 아침 햇살과 함께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상희가 눈을 뜬 것은 1시간 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세면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계속 상희의 손목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어제 본 그 흉터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오늘 검사는 없으시죠? 상희가 물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그럼 정원에 나가서 앉아 있을까요? 날씨가 좋네요. 영수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영수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상혜 씨, 어제 말씀하신 물난리, 혹시 언제였는지 기억나세요? 상희가 고개를 돌려 영순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저도 어린 시절에 비슷한 일을 겪어서요. 영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1970년이었어요. 제가 7살 때 영순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1970년. 자신이 동생을 잃어버린 바로 그 해였습니다. 어디서요?
경상도 작은 마을이었는데 이름도 잘 기억 안 나요. 영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도 경상도 출신이었습니다. 혹시 가족들은? 상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언니가 있었어요. 저보다 3살 위. 그날 언니와 함께 있다가 물살에 떠내려가면서 헤어졌어요. 영수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3살 위 언니. 1970년 홍수. 경상도.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언니. 이름이 뭐였어요? 영순이요. 김영순. 상희의 대답에 영순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상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영순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상희야.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을 때 상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반말을? 너 혹시 나를 모르겠니? 영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상희는 영순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야 영순이야. 내 언니. 상희가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런 농담은 하지 마세요. 농담이 아니야. 1970년 경상도 산청군. 우리 집은 냇가 옆에 있었고 그날 밤 갑자기 물이 불어서 영순이 말할수록 상희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상희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언니는 죽었어요. 저만 살아남았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야. 나는 살아있어. 너를 평생 찾아 헤맸어. 영순이 다가가려 했지만 상희는 계속 뒤로 물러났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이상한 말하지 마세요. 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알겠어? 내 손목 흉터도 우리가 헤어진 경위도 우연이에요. 그냥 우연한 일치일 뿐이에요. 상희가 돌아서서 병실로 향했습니다. 영순이 뒤따랐습니다. 상희야, 제발 내 말을 들어봐. 듣고 싶지 않아요. 병실에 들어온 상희는 자신의 침대에 앉아 등을 돌렸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상희야, 그만해요.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상희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순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두 사람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희는 책을 읽는 척했지만 한 페이지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상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언니라면 증명해 보세요. 영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희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말로만 해서는 믿을 수 없어요. 영수는 막막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일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사진도 제대로 없었고 기록이라고 해봐야 호적 정도뿐이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영순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상희는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이런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영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희를 설득할 수 있을까? 무엇이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문득 병원 사회복지사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라면 옛날 기록을 찾는 방법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사회복지실에 가봐야겠다고 영수는 마음먹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만약 이것마저 안 된다면
평생 품어온 꿈이 그저 착각으로 끝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상희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울었는지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세수를 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실은 1층 끝쪽에 있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영수는 문 앞에서 한참 망설였습니다. 만약 여기서도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서 오세요. 40대 초반의 여성사회복지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린 시절 홍수로 동생을 잃었던 일, 그리고 지금 병실에서 만난 상희가 그 동생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우연이네요. 하지만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글쎄요. 옛날 고아원 기록을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박상혜 씨가 어느 고아원에서 지냈는지 아세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너무 혼란스러워서 자세히 묻지 못했습니다. 일단 본인 동의를 받아오세요. 그래야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영수는 고마워하며 사회복지실을 나왔습니다.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니 상희가 깨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쳤지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혜 씨, 영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상담받고 왔어요. 옛날 기록을 찾아볼 수 있대요. 어떤 기록이요? 고아원 기록이요. 상혜 씨가 어디서 지냈는지, 가족 관계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해요. 상희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일인가요? 저에게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평생 찾던 사람일지도 모르니까요. 상희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해보세요. 영수는 고마웠습니다. 상희가 마음을 열어준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사회복지실로 갔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상희에게서 동의를 받고 컴퓨터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박상혜 씨, 태백의 성심고아원에서 지내셨네요. 1970년에 입소하셨고, 사회복지사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족관계는 부모님 사망, 언니 실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영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언니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김영순으로 되어 있네요. 1963년생. 상희가 영순을 바라봤습니다. 영순의 나이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직접 고아원에 연락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가 성심고아원 연락처를 적어주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후 영수는 바로 고아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희도 옆에서 조용히 들었습니다. 네, 성심고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1970년에 입소한 박상희라는 아이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참 후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요. 당시 담당하셨던 수녀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적어두셨네요. 영수는 숨을 참고 들었습니다. 김영순이라는 언니와 함께 홍수를 당했는데 언니만 실종된 상태로 아이가 구조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집 주소도 적혀 있어요.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원지리. 영순이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살았던 마을이었습니다. 더 있나요? 어머니께서 남기신 물건이 하나 있다고 하네요. 작은 손수건인데
아직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영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손수건까지 남아있다니. 전화를 끊고 영수는 상희를 바라봤습니다. 상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제 믿으세요? 영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언니, 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영순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상희야, 내 동생. 두 사람은 서로 꼭 껴안았습니다. 수십 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 손을 놓쳐서.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언니도 어린아이였잖아요. 상희가 영순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언니도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일 고아원에 가볼까? 영순이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손수건도 보고 싶어요. 우리 함께 가자. 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이야기들, 서로 그리워했던 마음들을 나누었습니다. 병실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두 자매는 병원 휴가를 받고 태백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상희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 처음 가보는 길이었습니다. 무섭지? 영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서 괜찮아요. 상희가 영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성심고아원은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낡은 벽돌 건물이었지만 정원은 잘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백발의 수녀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상희구나. 마리아 수녀님이 상희를 알아봤습니다. 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녀님, 아직 계셨군요. 80이 넘었는데 어디 가겠니?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수녀님의 눈가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분이 언니시구나. 정말 닮았다. 수녀님이 영순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상희가 언니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녀님은 두 사람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희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일한 물건이야. 상자를 열자 작은 손수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흰 바탕에 분홍색 꽃이 수놓아진 소박한 손수건이었습니다. 가장자리가 조금 해져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상희가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억나니? 영순이 물었습니다. 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항상 이걸로 제 얼굴을 닦아주셨어요. 따뜻한 손길이었는데. 상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영순도 그 손수건을 기억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술을 놓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지? 네. 이제야 알겠어요. 수녀님이 낡은 일기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에 상희가 처음 왔을 때 상황이 자세히 적혀 있어. 읽어볼래? 영순이 일기장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8월 15일. 홍수로 가족을 잃은 상희라는 아이가 왔다. 7살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상처를 받은 듯하다. 언니를 찾는다며 매일 온다. 언니 이름은 영순이라고 한다. 이 아이의 언니가 살아있어서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영수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글자를 가렸습니다. 수녀님이 상희를 얼마나 잘 돌봐주셨는지 알겠어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니? 상희가 혼자 잘 자랐지. 수녀님이 상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언니를 찾겠다고 그렇게 울던 아이가 이제 다 컸구나. 상희는 수녀님께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울 것 없다. 이제 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라. 고아원을 나서는 길에 상희가 영순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군요. 그래. 우리 이제 함께야. 기차에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퇴원하면 내 집에서 함께 살까? 영순이 제안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이제 가족인데. 상희가 밝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화분 물 주는 일도 함께 할게요. 그래, 좋아. 병실로 돌아온 그날 밤, 두 자매는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니, 우리 나이가 이렇게 되어서 만났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나도 그래. 지금이라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 앞으로 남은 시간 정말 잘 살고 싶어요. 그래야지. 우리 함께.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지만 적막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영수는 잃어버린 세월을 생각했습니다. 돌이킬 수는 없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 이 만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상희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외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여겨졌습니다. 언니,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상희야.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의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나란히 퇴원했습니다. 영순의 작은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화분들은 이웃의 도움으로 무사했습니다. 상희는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정갈하게 살았구나. 너도 그랬잖아. 닮은 건가 봐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준비하면서 상희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두 자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영수는 상희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왼쪽 손목에 흉터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제 그 흉터는 아픈 기억이 아니라 서로를 찾게 해준 소중한 표시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만에 찾은 가족의 온기가 작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남은 모든 날들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즐겁게 들으셨나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알림 설정과 좋아요,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